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주식 사고팔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기수입니다. 예, 오늘은 동부증권 목동지점의 박하한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별거 없으셨고요? 네. 예, 최근에 비상장 기업들, 이 장애주식 시장은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가요? 최근에 일단은 셀트리온이 이제 미국에서 승인이 나면서 장애주식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하고 있는 뭐 삼성 메디슨이나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회사들이 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아, 거래도 많이 되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고요? 네, 최근에 좀 많이 더 관심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장애 쪽에 관련된 이슈가 장애 쪽도 곧바로 좀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네, 같이 거의 작용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장애 쪽에서는 왜 우리 장애 쪽은 뭐 상한가가 30%니까 상한가 폭에. 네. 장외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타게 되면 막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보통 얼마나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100% 한꺼번에 올라갈 때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일단은 뭐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장외 시장에서는 최대한 싸게 사서 상장할 때 큰 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장외 시장에서 막 급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아마 상장 전에 공모가가 나오거나 하기 않으면 특별하게 그렇게 급등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은 좀 1년 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분위기가요. 투자자들 분위기는. 일단은 공모 시장 자체가 일단은 2014년도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전에는 시장이 되게 안 좋아서 장외 시장이라도 일단 좋으려면 일단은 상장이 많이 돼야 되고 상장이 많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되게 좋아야지만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가는데 2014년도부터는 아무래도 뭐 제일모직이랑 삼성 SDS 큰 두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장외 시장 쪽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타서 이제 뭐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거래 관심도 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굉장히 좀 저성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IT나 이쪽 벤처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도 좀 많아지면서 장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도 여기에 좀 많이 초점을 좀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시장에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은 대답을 짧게 하시는군요. 네. 민망합니다. 예, 이번엔 또 한 주간에 이 비상장 기업들 그리고 장외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유정인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한 주간 장외 시장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CMS 에듀가 상장 첫날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7%대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곧바로 하락 반전을 시초가 대비 6.9% 하락한 24,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모가 24,200원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이랜드 리테일의 IPO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랜드 리테일은 현대증권 외에 오는 6월까지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 IPO 주관사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IPO의 주관사가 어디로 정해질지 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기업 큐브바이오가 한국투자증권과 코스닥 상장을 위한 IPO 대표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큐브바이오는 계약 체결 후 기술성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넥스 상장주 닉스테크가 이달 12일부터 코스닥에서 거래됩니다. 지난 2013년 11월 코넥스에 신규 상장된 닉스테크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되는 첫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장외 시장 이슈였습니다. 예, 박하한 PB님, 이 장외 주식시장에서 특징적인 이슈를 저희가 선정해 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떤 이슈였습니까? 일단은 저는 CMS 에듀라는 회사를 좀 잘 보고 있었는데요. 상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초가는 이제 뭐 공모가보다는 위였지만 음봉으로 끝나가지고 좀 관심을 더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CMS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 물론 상장이 됐겠지만 어떤 눈에 띄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현재 지금 동종 업계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좀 따져봤을 때, 저 교육 시장이 보통 동종 업계에 있는 평균적으로 2%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는 18% 정도, 거의 9배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되게 많이 나오고 또 매출 성장률도 굉장히 뛰어나서 또 이쪽 부분을 좀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하는 회사길래 동종 업종 대비해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은 겁니까?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03년에 설립이 돼서 2012년에 이제 청담러닝이라는 회사로부터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 양도를 통해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되었고요. 주요 사업은 이제 초중등 영재교육 프리미엄 수학 시장이 주 타깃입니다. 주로 학원 운영에 대한 수익을 거의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분은 최대 주주인 청담러닝이 47% 가지고 있고요. 기존 대표이사셨던 이충국 대표이사가 5.3% 지분 가지고 있고, CEO는 현재 10여년간 교육 현장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했던 교육자이자 CEO라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애들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이런 사업은 망할 리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네. 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 사항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일단 보시면은 2013년도부터 잠깐 보시면요, 매출이 한 318억 수준에서 14년 400억, 15년 480억으로 연간 거의 20% 이상의 성장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59억에서 75억, 88억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엄청나군요. 네, 당기순이익도 53억, 60억, 70억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런 매출 추정을 봤을 때는 매출을 530억에 영업이익 100억, 순이익 80억 정도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 이제 수강료 수입에서 85%가 수강료 수입이 나오고 있고, 교재 수입에서 11%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회사가, 이런 학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회사가 꽤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다른 회사에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그리고 이렇게 계속된 성장을 가져가는 비결? 경쟁력은 뭡니까? 일단은 경쟁력을 보면은, 일단은 이 회사는 업력이 일단 20년 이상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500여 개의 컨텐츠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교육 사업에서는 컨텐츠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기간 교재 기발에 대한 비용이나 이제 그런 것들, 시간을 투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수의 고급 인력이 요구되는 관계로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에 달하는 재등록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재등록률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학원을 등록했다가 그다음에 또 재등록하는, 다시 그 학원을 네. 이 학원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학원을 옮기지 않고 네. 계속해서 재연장, 재가입하는 것이 90%에 달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군요. 만족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거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인기가 높다는 건데, 제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학원을 하게 되면 네. 그 우수한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가져가는 인센티브 구조가 아닙니까, 여기는? 여기는 일단은 수강료로 위주가 이제 수입이 주 수입이긴 한데, 교사들한테도 아무래도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긴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좋은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더 많은 페이를 받을 거긴 할 건데, 일단은 이 회사가 되게 좋았던 거는 컨텐츠나 그런 교육 방식도 굉장히 좋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전체 지금 보면은 영재학교라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초등학생이랑 중학교 대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영재학교의 정원의 40%에 달하는 그 영재학교 진학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영재학교 정원 789명 중에 240명이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이 이 학교 출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CMS 같습니다. 에듀 학원을 다닌 친구들이 이렇게 진학을 했다. 네, 이것들이 학부모들한테 입소문이 타면서 그렇죠. 우리 아들, 딸도 CMS 에듀로 가자. 네. 예, 그런 것들이 이 회사의 매출과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이 입소문도 굉장히 또 중요할 뿐더러 재등록률이 일단 90%에 달한다는 거는 일단은 학부모님들도 되게 만족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아니 제가 아까 왜 그 학원 강사분을 얘기했냐면, 네. 사실 강사분이 이 핵심의 키를 갖고 있다면, 제가 학원을 설립하게 되면 그 강사를 내가 좀 더 인센티브를 줄게, 일로 와 하게 되면 그 학원의 CMS 에듀라는 곳의 경쟁력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지 않나 보죠? 여기는 뭔가, 일단은 네.
일단 영재학교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과학고는 이제 특목고인데 보통 여기 이제 시험 볼 때 서술형 수학 논술 같은 시험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시험을 준비하려면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재나 그런 것들은 좀 사고를 많이 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풀고 그런 거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걸 가르치는 선생도 입시 같은 경우에는 뭐 입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생님에 따라서 좌우를 많이 하겠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교육 컨텐츠 쪽이 아무래도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양의 질 좋은 이런 컨텐츠를 많이 접해보는 학생이 이제 아무래도 더 영재학교도 더 진학을 잘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텐츠 쪽에 좀 더 노하우가 있지 않나. 네. 영재학교에 진학한 친구들끼리는 이런 말도 하겠군요. 너 CMS 에듀 몇 기야? 네, 서로 이런 어떤 동문회 같은 거를 형성할 수도 있겠군요. 네, 참 거의 재밌는 네. 또 사회의 어떤 현상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번엔 온라인상에서 오늘 CMS에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상장이 오늘 됐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유정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저희 정해주식 4989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와우 4989를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한 피그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오고 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송송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CMS 에듀 교육 사업인데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긴 하지만 사교육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영향을 좀 받을 텐데 그런 리스크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바로 두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국의 지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학원이 많고 교육시장 경쟁이 치열한데 앞으로도 성장성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들어봤는데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답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국의 지배자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있고, 네. 뭐 학교 가고 반 수도 적고 그 반의 정원도 아주 적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쪽 산업이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스텝, 그 성장을 과연 가져갈 수 있을까? 워낙 뭐 배우려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요. 네. 과연 이런 문제점, 이 CMS 에듀는 어떻게 비껴나갈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신생아 이쪽 태어나는 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 시장이 아무래도 초중학생들의 시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성장성에 대한 뭐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동남아시아와 이제 중국 시장 진출입니다. 아니, 학원이 해외를 진출하면 뭘로 진출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컨텐츠로 일단은 진출을 하겠죠. 아무래도 교육 컨텐츠나 그러니까 교육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걸 그쪽에다 그렇죠. 도입시킨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네. 예. 그렇죠. 가장 이 회사는 현재 지금 태국에 초등학교 있는 학교에 4.8만 명 대상으로 태국의 10개 학교 대상으로 교재를 공급할 예정에 하고 있고요. 네, 이쪽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2016년도가 이 회사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동남아 쪽에서는 또 한국의 어떤 교육열이 뭐 이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법들에 대한 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속도 굉장히 빠를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쪽 교육 콘텐츠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나라도 그랬지만 뭐 우리나라요? 예,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예. 1980년대, 90년대 뭐 유럽의 뭐 독일의 뭐 스파르타 공부 기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합숙하면서 아무래도, 교육하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있는 선진 시장 쪽에 있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계속 성장할수록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아마 노려서 이제 좀 성장을 해나가는 있는 동남아 시장 쪽에 아무래도 컨텐츠가 수출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라는 시장에는 제한된 시장이 있을 것 같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사교육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네, 사교육 정 시장의 규모를 일단 살펴보시면요. 2007년부터 쭉 보면은 현재 지금 뭐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어들고 있기는 하군요. 네, 09년 22조 수준에서 2015년에 18조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09년 대비 봤을 때는 초등학교가 사교육 시장이 26% 감소를 했고요.
중학교는 11%, 고등학교 1.2%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이 18조라는 규모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그 저번 방송 때 포스 크리에이티브 말씀드릴 때 영화 시장 규모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영화 시장 규모가 2조 원입니다. 근데 이쪽 교육 시장이 아무리 줄어들고 있지만 18조 원이라는 거는 영화 규모 시장이 거의 9배 수준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소득 대비해서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그 소비료, 가처분 소득 뭐 이런 얘기하셨습니까? 근데 사실 진짜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게 저 같은 사람들이랑 우리 박한 PB는 자제분이 계신지요? 아니요, 없습니다. 결혼하셨는지요? 네. 예. 진짜 많이 들어가요. 저기 자식 교육 시킨다는데 마다할 부모님이 우리나라 정서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 물론 이게 옳다 그러다 그런 문제는 뒤로 하고 하여튼 그러한 분위기는 분명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지금 그 CMS 에듀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18조 시장 내에서요. 네, 예. 일단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면은 시장에는 현재 지금 초등학교 시장은 한 7.5조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시장이 5.2조 원 수준, 그리고 고등학교 시장이 5조 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합쳐서 18조 원 앞서 얘기한. 네, 예. 그렇게 해서 18조 원이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프리미엄 이쪽 영재학교 진학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 내에서도 또 따로 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교육 시장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수학 쪽에 이제 뭐 몰디브에 있는 회사인데 일단 수학 쪽 시장을 먼저 보시면 사교육비 18조 원 중에서 영어가 5.8조 원 수준이고요. 수학이 5.5조 원 수준으로 영어에 이어서 5.6조 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2011년도부터 영어나 수학이나 이제 뭐 사교육 전체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2000년도 우리나라 이제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후에 03년도 1.9만 명인 영재교육 대상자가 2014년도 11.8만 명으로 거의 6배를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교육 시장은 줄어들고 있지만 영재교육 시장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전체 초등학생 수의 1.8% 수준이고요.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단순 사교육 시장으로 보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 그렇죠. 사교육 시장 내에서 특화된 네, 소위 이제 영재교육. 한똑똑하다는 네. 그 영재교육하는 그 시장에서 아주 독점적이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현재는 전체 초등학생 비율 중에 1.8% 수준인데요. 국가에서 원하는 목표는 3에서 5% 수준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은 줄어들고 있지만 영재 쪽 프리미엄 시장의 목표, 정부 목표를 봤을 때는 앞으로도 2배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아들 손을 잡고 영재로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 학원에 등록할 수 없는 겁니까? 글쎄요, 받아주긴 다 받아주나요? 그거는 아마 학원 운영적인 측면은 저도 아직 알아서 굉장히 기분이 아주 뭐 처음 또 그런 시장이 있군요. 뭐 저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게 참 무심한 아버지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온라인상에 한번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유정인 캐스터. 네, 해외 수출 면에서도 매출이 상승하는 기업인 만큼 잠정적인 가능성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채팅창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국의 지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CMS 에듀 주가는 당분간 조정받을까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반등할까요? 매수 시점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OK 장쟁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사교육 열풍이 너무 큰데 사회적 이슈로 봤을 때 개인적 경쟁 구도를 더 크게 악화시키진 않을지 걱정이 되고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들어봤는데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장생님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좀 뭔가 좀 뭐랄까 막 격화되거나 뭐 좀 과열 조짐을 보이게 되면 아주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뭔가 또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주가나 그 회사 실적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구조는 또 하나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세계적인 IT 국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평화상은 빼고, 그러니까 뭐 네, 경제학이나 그렇죠. 물리학이나 네, 이런 쪽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 아무래도 저희 나라가 없기 때문에 경제 수준에 비교해서 뭐 세계적인 뭐 IT 기업이나 그런 회사들은 되게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정부에서는 좀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입시나 과열이나 좀 이런 쪽이랑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영재 교육 시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과학이나 수학 쪽에 좀 영재를 키우려고 하는 시장을 목표로 두고 키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입시 쪽에는 과열 경쟁이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이쪽 시장은 아무래도 더 개념이 좀 발전을 다르다.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이제 주가 얘기를 우리 그 제국의 지배자님은 아주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데 주가 문제를 좀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네. 예, 이렇게 좋은 회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쟁사 대비해서 뭐 정말 턱없이 높은 영업이익률, 매년 20% 외형이 성장하는 이 기업이 왜 주가가 빠진 걸까요? 첫날. 일단은 공모가가 23,200원이었고 오늘 예. 종가로 봤을 때는 일단 공모가보다 위에 올라와서 끝난 건 맞습니다. 물론 시초가 대비 빠졌기 때문에 뭐 음봉이 나온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저가에 살 수 있는 충분한 좋은 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회사가 상장을 할 때 기준 주가 퍼를 상정을 했을 때는 웅진시크빅이나 대교, 정상 ENS, 디지털 대성, 능률 교육을 보고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요. 아, 지금 이제 이게 상장된 비교 가능한 기업들이 있군요. 네, 비교 가능 기업들을 보고 공모가를 산정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 기업들을 보면은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지금 받는 밸류가 36.5배고요. 그리고 대교가 16.6배, 정상 ELS가 19배, 디지털 대성이 13배, 능률 교육 8배 해가지고 평균 퍼로 19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편차는 굉장히 있네요. 네, 예. 우리나라 교육 시장에서 평균은 한 19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9배요. 네. 예. 그리고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이 36.5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현재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가 이제 그 태블릿으로 이제 그 북클럽이라 그래서 웅진 북클럽이라 그래서 14년도 8월 달에 이쪽에 시장을 진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입자 수가 14년도에 5만 명이던 게 15년도에 10만 명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었고요. 아무래도 이쪽 스마트 태블릿을 이용한 교육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좋으면서 밸류를 되게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6배 정도를 받았고, 하지만 웅진싱크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투자도 좀 많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영업이익률 자체는 5% 정도 수준이고요. 하지만 이 CMS 에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말씀드린 대로 18%이기 때문에 타사 대비 굉장히 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적정 주가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데요? 일단은 19배를 봤을 때는 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7,718원이 나왔었고요. 예. 거기서 이제 공모가 산정했을 때 이 주식에서 13% 할인한 가격, 16% 할인된 가격으로 23,200원에 이제 상장이 됐었는데 이 우리나라 교육 시장의 이제 평균 밸류 19배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6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현재 밸류가 한 12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사 대비 거의 한 업사이드가 한 7, 80%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 가능성이 네. 70%가 된다. 네, 네,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일단은 상장 첫날에는 요즘에는 거의 예전에는 상장을 하게 되면 너도나도 뭐 많이 뭐 공모주 불패 그래가지고 막 많이 사고 그러면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상장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좀 그거를 좀 선별을 하고 사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상장 초기부터 이렇게 막 테마를 받아서 쭉 올라가는 뭐 예전에 나무가라는 주식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4배가 올랐는데 그렇게 테마를 받아서 바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한번 주가 봤다가 이제 그 다음 실적이 실제적으로 잘 나온지를 확인을 하고 주가가 이제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예전에 처음에 했었던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거의 예전 수준까지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아무래도 첫날에는 좀 조심스러운 좀 분위기가 요즘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공모주 분석 잘해 주시는 분이 또 지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조시성을 쓰시는. 아, 조정욱 대표님. 예, 조정욱 대표가 또 이런 공모주 이후의 어떤 트렌드 분석을 또 하니까 그걸 또 참조해서 같이 우리 박한 PB는 좀 이렇게 개량화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좀 기업 분석을 해주고 계시고
또 조정욱 대표께서는 또 트렌드한 이런 움직임을 보고 하니까 그걸 잘 이렇게 혼합하시면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올해 예상 매출이 520억 원, 영업이익이 100억 원. 근데 우리 박한 PB께서 볼 때는 예상 실적, 뭐 이게 회사에서 내는 목표일 수도 있고 또 증권사가 예상 목표치를 정할 수도 뭐 추정할 수도 있는데 좀 이 수치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게 학원 사업이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영재교육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그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재교육이나 특목고를 입학을 하기 위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서 뭐 불이 나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 재등록률 90%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예.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속 13년도부터 20%씩 늘어났던 거 통계로 봤을 때 이제 16년도 추정치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560억 원이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16년도에 이제 이 회사 이제 모회사였던 청담 러닝이라는 회사가 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미국 이제 뭐 동남아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청담 러닝은 아시겠지만 영어 교육 회사거든요. 근데 이 CMS 에듀라는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이 회사가 수학에 가지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담 러닝이 해외로 진출을 해서 좀 준비는 기간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이제 보이고 있는데 CMS 에듀도 같이 좀 뭐가 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16년도에는 아무래도 뭐 이 국내에서 나오는 매출보다도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재교육 전문화된 회사 CMS 에듀 상장 첫날 주가는 하여튼 마이너스 아까 보셨다시피 6%인데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주가 추이나 이 회사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혹시 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쟁 상대 아닙니까? 그건 아닌가요? 일단은 로보 어드바이저는 뭐 증권사 직원이 직접 뭐 주식을 추천하거나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뭐 경쟁자도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로보 어드바이저도 충분히 좋은 제가 참고할 만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나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말 그대로 진짜로 기업의 순수 가치, 실적 그런 것들을 보고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또 오히려 제가 더 관심을 갖고 더 볼 수도 있게 되고요. 여러모로 좀 도움받는 일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엔 정보에 없어가지고 정보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갈구하던 시장인데 지금 정보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정확히 취사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바로 저희가 그런 역할을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박한 PB와 함께 CMS에도 같이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은 이희진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 또 비상장 기업 분석할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꼭 이 시간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